연말이 와도 이제는 아무 느낌이 없을 때가 있다. 딱히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다. 한 해가 끝났다는 사실이 달력을 넘기는 일처럼 자동으로 지나간다. 젊은 사람들은 연말이 설렌다지만 우리에게 연말은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장면의 반복에 가깝다. 특별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는 익숙한 풍경이다. 한 해를 돌아보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닿지 않게 되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건 아니다. 가족을 챙겼고 책임을 다했고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았다. 그런데도 돌아보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없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뿌듯함보다 공허함이 먼저 찾아올 때가 있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같은 방식의 삶이 너무 오래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늘 남을 먼저 생각했고 나의 시간은 늘 뒤로 미뤘다. 그 선택들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선택이 계속되면서 삶의 중심에서 나 스스로가 희미해져 갔다. 연말이 무덤덤해진 이유는 그래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묻게 된다. 앞으로의 연말도 지금까지와 같아도 되는 걸까? 다음 연말에는 올해는 참 의미 있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았다고 느낀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다. 정약용은 그 출발점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고 말한다. 연말에 단 한 번 진정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남은 노후의 방향을 바꾼다고 그는 말한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말한 진정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란 무엇일까? 바로 누군가의 기대에서 잠시 벗어나는 순간이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 미안해해야 한다는 마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이유도 없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않아도 된다. 정약용은 말한다. 그 시간이 있어야 사람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나를 위한 시간은 도망이 아니라 복귀다. 그래서 그는 나를 위한 시간을 무엇을 더하는 일로 정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엇에서 벗어나는 일로 말한다. 그 순간부터 삶의 무게는 달라지고 연말은 처음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시작한다. 첫 번째, 자식과 손주보다 나에게 먼저 선물해 보아라. 정약용은 연말의 한 가정을 바라본다. 달력이 한 장씩 줄어들수록 집안은 바빠진다. 자식에게 무엇을 해줄지 고민하고 손주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명절을 앞두고 음식과 일정까지 챙긴다. 집안은 분주하고 해야 할 일은 많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사람이 있다. 아무도 일부러 빼놓지 않았지만 언제나 마지막으로 밀려나는 사람. 바로 당신이다. 정약용은 그 모습을 보며 말한다. 당신은 늘 마지막 순서였다. 그 말에는 비난도 판단도 없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삶의 모습일 뿐이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자식이 먼저였고, 가족이 먼저였고, 배우자의 형편과 마음이 먼저였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다.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그 덕분에 자식은 자랐고, 가족은 유지되었고, 지금의 삶이 만들어졌다. 정약용은 그 공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한다. 이제는 순서를 바꿔도 된다고. 지금까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과 앞으로도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정약용은 이것을 품격이라 부른다. 나에게 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품격이다. 이 말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늘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나보다 자식이 먼저고 나보다 가족이 먼저라고. 그래서 나에게 쓰는 시간과 돈 앞에서 괜히 마음이 불편해진다. 괜히 죄책감이 따라온다. 이래도 되나?
좀 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정약용은 그 마음을 정확히 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한다. 이제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베풀었다고. 자식을 키우며 미뤄온 시간, 손주를 돌보며 내어준 체력과 마음. 그 모든 것은 이미 삶에 기록되어 있다고.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연말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식과 손주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무언가를 허락하는 일이다. 그 선물은 크지 않아도 된다. 비쌀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방향이다. 아무 약속도 없는 하루, 누구 눈치 보지 않는 오후,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먹는 저녁,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산책 한 번. 정약용은 이것을 나를 위한 선택이라 부른다. 이 선택은 사소해 보이지만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사람을 버티게 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이기 때문이다. 자식은 선물을 받으면 기뻐한다. 손주는 용돈을 받으면 웃는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다. 반면 나는 나를 소중히 대하고 있다는 감각은 오래 남는다. 그 감각이 쌓일수록 사람의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삶의 속도가 달라진다. 정약용은 그것을 귀티라고 불렀다. 귀티는 돈에서 나오지 않는다. 지위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연말에 나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무언가를 사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다. 나는 이제 나를 먼저 생각해도 되는 사람이다. 정약용의 철학은 단순하다. 사람은 자신을 돌볼 수 있을 때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있다. 나를 소홀히 한 채 남을 챙기는 삶은 언젠가 지치고 마음에 서운함이 남는다. 그러나 나를 먼저 챙기면 남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진다. 의무가 아니라 여유가 되고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 된다. 그러니 이번 연말에는 조금 다르게 해도 된다. 자식에게 선물을 건네기 전에 나에게 먼저 선물하라. 그것이 작은 것이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순서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 그 태도가 남은 노후의 결을 바꾼다. 두 번째,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소중한 사람과 의미 있는 여행을 해보아라. 정약용은 여행을 많이 다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한가? 노후의 행복은 어디를 가느냐에 있지 않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있다. 이 질문에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충분히 의미 있다. 정약용은 평생 유배지를 전전하며 살았다. 그의 삶은 이동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동 자체에서 의미를 찾지 않았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글을 썼고 사람을 만났고 그 시간 안에서 삶을 이어갔다. 그가 깨달은 것은 분명했다. 장소는 사람을 위로하지 않는다. 함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지탱한다. 유배라는 가장 고된 환경에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 시간을 함께 견뎌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지금의 연말을 바라본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한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볼지, 얼마나 멀리 갈지를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질문의 방향을 바꾼다. 그 여행에서 당신은 편안할 수 있는가?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가?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어도 괜찮은가? 정약용은 이것을 의미 있는 관계라 부른다. 의미 있는 관계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분을 맞추지 않아도 되고 역할을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관계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연말에 떠나는 여행은 화려할 필요가 없다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일정을 빽빽하게 채울 필요도 없다고.
중요한 것은 누구와 그 시간을 보내느냐다. 기억에 남는 것은 유명한 장소가 아니다. 함께 앉아 마신 차 한 잔의 오후, 말없이 나란히 걸었던 짧은 산책, 굳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편안했던 그 시간이다.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더 깊은 안정감이다. 그 안정감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생긴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오래 관찰한 사람이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하다. 진짜 관계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부담을 주지 않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 그것이 나이 들수록 필요한 관계다. 그래서 연말에 여행을 계획한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라. 사진을 많이 찍어야 할 곳이 아니라 기억에 오래 남을 장면이 생길 곳. 여럿이 함께 움직이는 여행이 아니라 한두 명의 소중한 사람과 천천히 걷는 시간. 정약용은 조용히 덧붙인다. 1년에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 한 번이 진심으로 편안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많이 다니는 것보다 한 번을 제대로 다니는 것이 노후에 더 큰 힘이 된다. 여행의 목적은 무언가를 더 보는 데 있지 않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데 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사람과의 시간이 당신의 노후를 채운다. 정약용의 인간관계 철학은 분명하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어도 된다. 다만 남은 관계는 더 깊어져야 한다. 연말 여행은 그 깊이를 만드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남은 노후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세 번째, 지난 한 해를 반성하지 말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해 보아라. 정약용은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 많은 이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가장 먼저 하지 못한 일부터 떠올린다. 이루지 못한 목표, 놓친 기회, 괜히 했던 선택들. 연말은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는 시간이 된다. 그리고 그 평가는 대개 가혹하다. 정약용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묻는다. 왜 그렇게 자신에게만 엄격한가? 당신의 삶은 반성문으로만 정리되어야 할 삶인가?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반성이 아니다. 오히려 인정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인정하는 것, 견뎌온 날들을 인정하는 것, 그때그때 최선이라 믿고 내린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를 격려하며 살아왔다. 자식을 응원했고, 손주를 칭찬했고, 가족의 편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정작 당신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거의 건네지 않았다. 정약용은 묻는다. 왜 스스로에게만 인색한가? 왜 당신의 노력을 당연한 일로만 넘겨버리는가? 그는 말한다. 당연한 삶은 없다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 아프지 않게 몸을 지키는 것, 가족을 챙기며 관계를 이어온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정약용은 연말에 다른 제안을 한다. 한 해를 정리하지 말고 칭찬으로 닫으라고. 그 방법은 어렵지 않다. 스스로에게 짧은 편지를 쓰는 것이다. 길 필요도 없다. 단 몇 줄이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문장이 아니라 마음이다. 올해도 잘 버텨줘서 고맙다. 힘들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가족을 지켜줘서 고맙다.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아줘서 고맙다. 정약용은 말한다. 이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살아왔다. 다만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역시 유배지에서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글을 남겼다.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하루를 넘긴 기록이었다. 그것은 자만이 아니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 정약용은 분명히 말한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나이 들수록 사람은 자신을 다독일 줄 알아야 한다고. 연말을 반성으로 닫으면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하지만 칭찬으로 닫으면 다음 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스스로를 더 존중하게 되고 삶을 더 부드럽게 대하게 된다. 연말에 당신이 써야 할 것은 반성문이 아니다. 칭찬장이다. 그래도 잘 살아왔다. 이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다면 남은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해진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해도 된다. 네 번째, 관계를 정리하지 말고 거리의 품격을 지켜보아라. 정약용은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을 듣는다. 이제는 관계를 정리해야겠어. 안 맞는 사람은 끊어야지. 연락을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그 말 속에는 결심보다 피로가 먼저 담겨 있다. 사람이 힘들어질수록 관계를 정리라는 말로 해결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그 생각 앞에서 잠시 멈춘다. 관계를 끊는 것이 정말 답일까? 그는 다르게 말한다. 사람은 완전히 끊어내며 살 수 없다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문제는 관계의 존재가 아니라 거리의 문제라고 본다. 가까이 있을수록 피곤한 사람이 있다. 자주 만날수록 기운이 빠지는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끊는 것이 아니라 물러나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것을 거리의 품격이라 부른다. 품격 있는 사람은 관계를 끊으며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둔다. 설명하지 않는다. 이유를 늘어놓지 않는다. 변명하지도 않는다. 모임에 빠질 수 있고, 전화를 늦게 받을 수 있고, 답장을 미룰 수도 있다. 그것은 무례가 아니다.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다. 정약용은 말한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지 않느냐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는 이제 스스로 결정해도 된다. 그 역시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모두를 가까이 두지는 않았다. 어떤 사람과는 깊이 나누었고 어떤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자기 보호였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한다. 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고.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무리한 모임에 가지 않는 것, 피곤한 전화를 받지 않는 것, 부담스러운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나이 들수록 허락되는 권리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나의 평안이다. 정약용은 덧붙인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다. 왜 안 나오느냐고 묻는다면 간단히 말해도 된다. 사정이 있어서 그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모든 이유를 증명해야 할 의무가 없다. 조용히 물러나는 것,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 조용히 나를 보호하는 것. 그 조용함 속에 품격이 있다. 연말에는 모임이 많다. 송년회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의무처럼 느껴지는 자리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자리에 갈 필요가 없다. 가고 싶은 곳만 가면 된다. 편안한 사람만 만나면 된다. 정약용은 말한다. 존중은 크게 주장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조용한 선택에서 생긴다. 관계를 정리하려 애쓰지 말라. 대신 거리를 지켜라. 그 거리 조절은 당신의 권리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품격 있는 노후다. 다섯 번째, 앞으로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지를 정해보아라. 정약용은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바쁘게 하는 일을 본다. 새해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무엇을 이룰지, 무엇을 시작할지, 무엇을 바꿀지.
목록은 길어지고 결심은 점점 거창해진다. 하지만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정약용은 말한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지라고. 목표는 삶을 밀어붙이지만 태도는 삶을 지탱한다. 그는 평생 실학을 추구했다. 실학이란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혜다. 말로만 훌륭한 이론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쓸 수 있는 생각. 그래서 그는 노후를 이야기할 때도 거창한 계획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한다. 정약용은 묻는다. 새해에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그리고 질문을 바꾼다. 나는 어떤 속도로 살고 싶은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가? 어떤 관계 안에서 머물고 싶은가? 그는 분명히 말한다. 목표는 이루면 끝이 나지만 태도는 매일을 만든다고. 운동을 하겠다는 목표보다 몸을 먼저 챙기는 태도가 중요하고, 책을 많이 읽겠다는 계획보다 배우는 것을 즐기는 태도가 중요하다. 사람을 많이 만나겠다는 다짐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노후에는 더 큰 힘이 된다. 정약용은 자신의 삶을 떠올린다. 그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글을 남겼다. 그러나 그것은 목표가 아니었다. 하루를 버티며 조금씩 써내려간 방식이었다. 서두르지 않았고 비교하지 않았고 자신의 속도를 지켰다. 그 방식이 쌓여 후대에 남는 업적이 되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한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것은 성취가 아니라 평안이라고. 더 많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연말에 정해야 할 것은 새해 목표 목록이 아니다. 삶의 원칙이다. 비교하지 않겠다. 서두르지 않겠다. 몸을 먼저 챙기겠다. 편안한 관계만 유지하겠다.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겠다. 이 원칙들은 압박이 되지 않는다. 실패도 없다. 매일 조금씩 지키면 된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노후의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정된다고. 바쁘게 산 사람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산 사람이 마지막에 가장 편안하다고. 연말에 종이에 길게 쓸 필요는 없다.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그 한 문장이 남은 노후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문장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편안하게, 존중하며, 나를 먼저 생각하며, 그것이면 충분하다. 정약용은 다시 한양의 골목길을 걷는다. 해는 저물고 한 해도 조용히 끝나간다. 사람들은 이 시기에 자신을 돌아본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하나씩 헤아린다. 하지만 정약용은 질문을 바꾼다.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올해 마음이 편안했는지를 묻는다. 많이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행복했는지를 묻는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상태다. 그는 지금의 우리를 바라본다. 우리는 오랫동안 달려왔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삶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수십 년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늘 부족했다고 말하고 늘 더 해야 했다고 말한다. 정약용은 분명히 말한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다. 사실이다. 당신의 시간은 평가받아야 할 시간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시간이다. 그는 5가지 태도를 이야기했다. 나에게 먼저 선물하는 태도, 소중한 사람과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누는 태도, 한 해를 반성이 아니라 칭찬으로 닫는 태도, 관계를 끊지 않고 거리를 지키는 태도,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지를 정하는 태도. 이것들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다. 하지만 이 작은 태도들이 남은 노후의 방향을 바꾼다. 정약용은 말한다. 이 방식으로 한 해를 닿는 사람은 다르게 늙어간다고. 그들은 자신에게 가혹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무리하지 않는다. 대신 편안함을 선택하고 의미를 찾고 품격을 지킨다. 그는 이것을 귀티나는 노후라 부른다. 귀티는 돈에서 나오지 않는다. 지위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말투가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곁에 있는 사람까지 편안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당신을 향해 말한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아니, 이미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다만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금까지 당신은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자식을 키웠고, 손주를 돌보며 자신을 늘 뒤로 밀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존중받아 마땅한 삶이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차례다. 정약용은 말한다. 남은 노후는 연말을 어떻게 보내느냐에서 시작된다고.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보내면 앞으로도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보내면 남은 시간은 전혀 다른 결이 된다.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나를 위한 시간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정약용은 평생 실학을 연구했다. 실학은 삶에 쓸모있는 지혜다. 그래서 그의 조언은 늘 단순하다. 노후의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는다. 덜 원하고 더 편안해지고 나를 더 존중하는 데서 온다. 연말이 다가온다. 한 해는 저물지만 당신의 삶은 계속된다. 남은 노후는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번 연말만큼은 조금 다르게 보내도 된다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 작은 선택이 남은 노후 전체를 바꾼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 이제는 행복해도 된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 한 해가 저문다. 그러나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품격 있게 존중받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답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